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강요 미수 혐의로 결국엔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지금 가장 이제 그 관심이 갔던 부분은 공모 부분인데,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은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모에 대한 부분 저희가 뒤에 얘기 나눌 텐데, 일단 먼저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내용에서 취재 방식이 협박성이 있었다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그 이철 전 그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하죠. 그 지모 씨를 직접 만나서 네. 이제 그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국 이제 이철 전 대표 측에게 자신의 이런 취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가족, 그 이철 전 대표의 그 가족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라고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철 전 대표 측에게는 어떤 그런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취재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이번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강요 미수 혐의는 기소가 된 것이고, 아까 저희가 언급한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적시될지 관심이었는데 결국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보면은 이제 대검 대 서울중앙지검 이렇게 입장이 갈려져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내부에서도 이것은 강요미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평검사들을 포함한 수사팀의 또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뭐 언론 단독 보도로 공소장에 공모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전언이 있고요. 아마 그런 입장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녹취록 같은 경우도 이것이 과연 공모인가라고 하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평이었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는 계속 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리하게 공소장에 공모했다라고 적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동재 전 기자부터 그렇게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해보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겠다. 이렇게 입장을 일단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을 토대로만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이제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수사팀에서 핵심적인 증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미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증거는 이미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고요. 이제 핵심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혐의는 그리고 바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혐의는 강요 미수에 대한 이제 공모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핵심적인 증거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의 공범으로 이제 적시가 되었을 텐데 적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끝까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어쨌든 빠졌다는 거는 핵심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이미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좀 보면 먼저 그 협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자 진술이 있죠. 이철 전 대표. 그다음에 이 이제 강요 미수 혐의를 제보한 그 제보자 지모 씨의 진술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동재 전 기자를 어쨌든 피의자로 신문하면서 당연히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도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이동재 전 기자의 그 피의자 진술 조서, 피의자 신분 조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 예. 2월 13일자 부산고검 그 차장검사실에서 있었던 그 녹취록인데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증거들을 다 종합해봤자 예. 어차피 이동재 전 기자한테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술만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대화 내용은 지금 이미 공개되어 있는 녹취록 전문에 불과한데 예.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서 그 이철 전 대표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취재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정도까지는 인정될 수 있지만 예. 이게 이철 전 대표 측을 뭐 협박을 한다든지 뭔가 강요를 한다는지까지를 인정할 만한 그런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핵심적인 증거는 만약에 있다면 예. 더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게 예. 없다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어떤 기소나 이런 건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예.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수사팀이 앞서서 이 사상 초유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몸싸움이 결국에는 고검의 감찰 대상이 된 데다가 이 대검 지휘를 좀 거부하면서 강하게 또 주장을 해왔던 실제 저희가 이제 이른바 검언유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걸 놓고 보면은 또 일각에서는 검언유착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몸싸움 사건도 있었고 또한 고검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검의 수사 지휘도 좀 거부하고 있는 수사팀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기자의 기소 이후에 과연 수사 동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다가 소양강댐을 다녀와 봤습니다. 수사 동력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몸싸움 사건 이후로 동력이 더 유실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이제 유심칩,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칩을 압수수색을 하기 위함이었고 사실 그 이유는 이게 공교롭게도 한동훈 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할 때 썼던 기법이랑 비슷한데 굉장히 이제 삼성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대대적으로 탄탄하게 방어를 하니까 일단 증거인멸 혐의를 가지고 사건의 어떤 고리를 잡아 나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 함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 정황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심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인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뭐 기대했던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이 몸싸움 사건에 관련해서 서울 고검에서 감찰까지 들어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여러 가지로 수사팀 입장에서도 좀 진퇴양난이 될 것이다. 아마 남아 있는 것은 현재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 협조를 하지 않아서 포렌식을 기존에 그 압수했었던 핸드폰으로부터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시도해서 풀어보는 방법, 그 정도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후에 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한 검사장 측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모 사실 자체가 없으니까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이 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의 정진웅 부장검사 좀 수사에서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뭐 수사 배제를 뭐 바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제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니냐. 특히 그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 마지막 자리를 누르려고 할 때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휴대폰을 딱 잡거나 뭐 팔을 잡는 정도로만 하면 될 텐데 이제 위에서 누르고 약간 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제 피의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바로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를 뭐 직무 배제하고 이런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아마 수사 자체는 진행하고 다만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이제 그걸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처분이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지금 서울고검에서 정진웅 형사 1부장검사에 대한 그런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그런 별도의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권한유착이라고 해서 한동훈 검사장 측이 이제 권한유착 의혹 수사를 해달라 뭐 이런 지금 주장도 하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은 제보자 X라고 불려지는 지아무개 씨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있는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의 대리인으로서 이동재 기자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철 대표는 어떤 신라젠에 관련된 여야 로비 장부라든지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예. 없다는 입장인데 이 지모 씨가 이제 이동재 기자를 만나면서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시중에서 얘기하는 낚시성 발언들을 했었다. 이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MBC하고의 어떤 공모 이거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입니다. MBC와의 공모 하에서 어떤 함정 취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네. 주장이 또 한편으로 같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 저쪽을 다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건데 예. 그동안에 지아무개 씨가 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는데 네. 일단은 중앙지검에서도 지아무개 씨를 이제 3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